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린벨트를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예. 그걸로 좀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의 집값과는 상관없는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초 우면산을 제외하고는 군사보호구역 그쪽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린벨트를 차라리 서울이나 특히 핵심 지역에 그런 쪽을 대대적으로 진짜 그린벨트가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비닐하우스 하고 있고 뭐 이런 곳들 많은데 그걸 제대로 국가가 민간 분양하지 말고 국가가 좀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수용한 다음에 공공 임대를 주든지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좀 주거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것만으로 네. 될까는 그렇죠.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겠죠. 뭐 네. 이제 공급 용지들 네. 서울시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주변의 용지들이 잘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야기한 그 지방 그린벨트 문제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엔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서 지역 경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뭔가 지방에 줄 선물이 없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냥 아이디어 발상.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교한 뭔가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있는 그런 거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린벨트 문제 사실 뭐 푼다고 한들 지역에서 사실상 그렇게 큰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사실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하면서 녹지를 조성해서 오히려 탄소 배출권 상쇄를 하는 네, 그런 정책들을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심는 나무를 심거나 갯벌 조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탄소 배출권을 상쇄하는 그게 돈 버는 거죠. 그렇죠. 상쇄하는 제도가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거꾸로 가는 정책이죠. 지금 그런 벨트를 없앤다는 게 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세권, 탄소 배출 상세권들을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없애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도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산림 쪽보다 그 갯벌 쪽에서 사실 이 배출권 상쇄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형상. 왜냐하면 서쪽이나 뭐 그렇죠. 이쪽에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그 갯벌이 그 산림보다 3배 이상 탄소를 빨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김양식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우리 지형에 좀 맞게 상세권들 같은 걸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새만금 갯벌 매립한 게 완전히 큰 실책이었네. 그렇죠. 새만금은 제 생각에 지금이라도 생태 복원을 하는 게 조금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들을. 그래서 배출권 상세권 같은 무형의 자산들을 거기서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환경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실 그게 돈도 되는 훨씬 좋겠다. 그게. 그런 정책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옛날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기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 사고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사실 그 지역 소멸 문제 해소하고 또 이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데 가려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만들 게 아니고 동남권에 만들어야 돼요. 동남권에. 네, 왜냐하면 동남권에 중화공업 중심으로 가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리백 가면서 산업 공동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이 지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뭐가 들어가서 산업 공동화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쪽에 또 원전도 있고 전기량도 풍부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 전력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거기서 많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력? 네, 풍력. 해상 풍력. 그렇죠. 우리나라가 파도가 세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이 제일 유력하다는 이야기들 해요.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섬나라고 해서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영국은 전세 생산량의 전기 생산의 40%가 넘어요. 근데 그 고립된 그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북한 때문에 섬하고 같은 고립 체계라서 그렇죠. 재생에너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국은 40%를 이미 재생에너지로 쓰고 대부분이 풍력에서 와요. 해상풍력.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그렇게 전기 많이 드는 뭐 데이터베이스 센터랄지 반도체 공장이랄지 이런 네. 걸 지어놓고 옆에 지금 기존의 원전 네. 쓰는 거랑 바로 연결을 해버려도 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우리 부품들, 전기차 관련된 것도 다 포함해서 보면은 아리백 하도록 압력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한 건데 원래는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한다는 그 플래지, 그렇죠. 맹세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뭐 21개 이상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네. 그 들어가 있는데 근데 글로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IT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사실 2030년까지 하겠다고들 대부분 선언을 하고 있어요. 50년까지 하는 게 조건인데 자기들 목표 30년을 잡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 자기들 생산이나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것들을 재생에너지 100%로 쓰겠다는 게 이른바 스코프 1이라고 그럽니다. 예. 탄소 배출량의 범위를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스코프 1 음.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면은 그게 이제 스코프 2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탄소 배출, 전기라든지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나오는 탄소 배출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게 아리백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네. 스코프3라고 해서 예. 부품 소재를 생산해서 자기한테 납품하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쓰게 하고 나머지 나중에 다 처리하고 하는 정말 전 과정을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요. 그까지를 다 아리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게 한 400개 기업인가 그 글로벌 기업들 있죠. 네네네. 근데 네. 뭐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는 2050년까지 스코프 1, 2를 한다는 거고요. 완투를 근데 한다는. 그 안에서도 선도적인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라든지, 데일 테크놀로지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우리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서버를 에 대한 그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30년 또는 40년까지 스코프 3까지 아리백을 40% 50% 100%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재작년이죠. 2022년에 대한상의가 한국 기업들 한 300개 대상으로 해서 외국의 주문처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라고 압력 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3분의 1이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 뭐 2050년 이야기가 아니고 예. 현재 진행형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도체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반도체 하이닉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그 선도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자기들한테 납품할 때 앞으로 2030년, 40년 되면은 납품하는 것에 적어도 40% 50% 어떤 경우는 100%를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기업에서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해서 쓰는 재생에너지는 3%가 안 돼요. 3%? 안 돼요. 전 세계는 20%. 어디서 그렇게 차이를 메꾸느냐? 미국 아리백 하고 있고요. 중국 아리백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리백 합니다. 다 그 공장들이 있으니까. 네, 삼성 공장들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에서 하나 짓고 돌리고 있고 하나 짓고 있고 예. 11개를 더 짓겠다고 지금 이미 몇 년 하는데. 전에 텍사스 주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서는 아리백을 거기를 하고. 아리백을 해요. 자,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 이른바 IT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요구하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용인에서 지금 저거 하겠다는 것처럼 저거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최첨단을 만들면은 팔 수가 없어요. 100조짜리 뭐 한다는 거 그거요? 네, 왜냐하면은 용인에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전기가 어떻게 공급될지 원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전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용하게 그렇죠.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동해안에 온전을 지어서 보내주려고 하면은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송전탑을 밀양 송전탑 반대 시기 이후에 큰 송전탑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보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터널을 뚫겠다는 거예요. 예? 백두산간에 터널을 뚫어서 전기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터널을 뚫어서 그 안에 송전탑을 넣는 겁니다. 그 안에 전선을 집어넣어서 공중으로 안 보내고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와. 비용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와. 근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전력에 대한 현실적인 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더더구나 아리백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대통령 계속 탈원전을 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원전을 많이 지으면 된다. 또는 소형 모듈화 원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옆에 그러면 용인 옆에 소형 모듈화 원전을 그 공장당 하나 이렇게 짓고 뭐 이런 만약에 이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고요, 일단. 그다음에 계획이 없다. 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그런 게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발표는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네. 1단계는 그 시설이 작아요, 아직. 네. 그러면 LNG 발전소를 지어서 되겠다는 거예요, 전기를. 천연가스도 근데 그 그렇죠.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 하면 아닌데. 없어져야 되는 예. 건데 예. 급한 일단 빨리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2050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 수소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발전을 통해 수소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아닐 수소 텐데요. 기술이 그때 예. 어떻게 될지 전혀 그렇죠. 저기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들도 이게 저 화력 발전소랄지 그쪽에서 수소도 이제 그린 그렇죠. 수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회색 수소를 수소죠. 회색 수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리백이 안 돼요. 예. 수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럼 사우디나 호주 같은 호주에서부터 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하니까 그렇죠. 돈이 참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LNG 발전소를 2030년에서 한 20년 돌리고 또 문 닫는다? 근데 LNG가 아리백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수소 발전도 아리백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도 안 들어가죠. 그저 안 들어가잖아요. 아리백에.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이 지금 정부 계획 자체에서도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네. 아리백 아니더라도 이게 전력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만 따져보면 현실성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없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데 예.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패널을 깔아놨어요. 근데 그 태양광 패널의 30%만이 전력만에 연결이 돼 있고 70%는 깔아만 놓고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전력망에다가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전국 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전 중심으로 해서 쭉 우리 만들어진 전력망에서 사실 이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둘 다 기저발전에 해당하거든요. 예. 뭐냐면은 수요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화력이라든지 제일 조절 잘하는 게 수력 발전이고요. 예. 화력이라든지 수력이나 LNG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저발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발전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원전에다가 막바로 얹어버리는 식으로 전력망이 가면은 이게 기저발전들이 많아지면서 이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네 그렇죠 예. 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70%안 쓰고 있어요. 깔아놓고. 그럼 아예 그 이제 배터리 기술이랄지 그리드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네. 그걸 뭐 저장해서 네, 효율적으로 뭐 그것뿐만이 송전하는 아니고 그런 그리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예.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PPA라고 해서 예. 분산형 전력망이에요. 그러니까 막바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리백 클러스터를 예. 남동에 만들자는 거죠. 거기에 막바로 전력을 공급하면 돼요. 전체 전력망에다가 그거 실어서 다시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보내고 보완할 수 있는 전력들은 공급망에서 가져오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아리백 클러스터를 동남권에 만드는 게 태양광 이미 기시설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상풍력이 그나마 우리가 유력한 방안인데 해상풍력들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정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계속 만들 의지가 있다면 이게 정부한테 말을 했었어야 되죠. 이러면 그러네. 우리 안 된다. 의지가 없죠.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국가라면 전력 기본 수급 계획 같은 거를 우리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번에도 네. 11차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월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계속 안 나오는데 네.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민간 전문가들이 잘 안 간대요.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예,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 이야기. 예. 뭐 잘못하면 다 예. 다칠 수 있다고 예. 생각해서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기값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값이 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화공업 전기 소모를 많이 하는 산업들은 좋은데 이 산업들이 한계 산업화 되는 거를 늦춰줄 뿐이지 한계 산업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문제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 전기 아껴 쓰라? 전기값 낮은데 아껴 쓰라? 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기값을 현실화 시켜줘야지 재생에너지도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전기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그다지 생산성이 높지 않은 산업은 도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공급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온전 하나 짓기 위해서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해버리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가난을 이용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에 했던 그런 구태들 무슨 정치인들이 연탄 나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뭐 묻히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CO2 감축 방안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석탄으로 뭐 그런 거 연탄 만드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무슨 태양광으로 어떻게 해준다든지 네네.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근데 가면서 쇼하는 그런 산동네 달동네만 만들어 놓고 본인들 연탄 짊어지고 이런 것들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쇼하는 연예인들인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 우리 뭐 입만 열면 정치인들이 청년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 청년 미래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음. 그 대부분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을 꿈꾸고 나오는 정치인들 5년 자기 임기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가면은 이 산업 공동화 일어날 거예요. 이 중화업공업 저기 아리백 못하게 될 거고 그렇죠. 아리백은 외국 가서 해버려요. 그리고 국내는 이게 탄소 많이 나와서 싸게 할 수 있는 저가 제품 위주로 가다가 그게 한계가 오면 이제 공동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공장이 없어지면 근로자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중소기업 망하고 지역사회 미국의 잡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일어났던 러스트 벨트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가장 큰 타격은 있는 데는 동남권이에요. 경상도 쪽 특히 그 저기 울산부터 해가지고 포항부터 해서 여수까지 그렇죠. 그 동남권의 중화업 중심의 그렇죠. 산업단지들 거기서 러스트벨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지금같이 가면 그래서 정말 지역을 살리고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산업 공동화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러스트벨트 되는 걸 막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라고 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처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산업 제가 말씀드린 아리백 같은 산업 단지를 만들면서 산업 전환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녹색 산업 정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 러스트벨트 내는 거 막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지방과 이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주거라든지 교육 이런 문제까지 같이 가면은 의사들도 지방에 가서 살아요. 더 사실은 지역 산단 문제도 그게 핵심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그 과거에 취재를 해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역 산단에 있는 공장장님들도 그 공장이 분양가 받았을 때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공장 부지가. 그러면 이제 본인 60세 넘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팔고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는 아들인 거기에 와서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네. 지역 산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서울에 와서 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역
산단이 공동화가 되더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면서 이제 상속세만 없애버리면 네네. 이런 게 다 물려줄 거야. 사업 승계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거꾸로 그런 식으로 예. 떠리를 해서 넘겨주게 하는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 산업을 더 빨리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면서 예. 상속세 깎아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아주 잘못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공장부지 팔고 비싼 값에 뭐 한 50억에 받았던 걸 한 300억에 팔고 거기 떠날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공장 생산할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